네, 중앙일보와 JTBC가 함께 후보자를 검증하는 육사청문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 조금 풀 겸 세 분 앞에 판넬이 있죠. 이 정몽준 후보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좀 써주시고요. 정몽준 후보는 본인 스스로를 나는 뭐뭐다. 아주 한 단어로 좀 거기다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박상병 박사네요. 네. 들어봐 주시죠. 경륜. 경륜이라고 썼습니다. 네. 사실 이거 쓰기 전에 설명이 별로 필요 없네요. 그렇죠. 뭐 부잣집 도련님 할까 했어요. 예? 부잣집 도련님. 근데 좀 그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제왕이라고 쓰라고 했었어요. 제왕? 네, 왜냐하면은 CEO 현대중공업 위기였어요. 근데 오늘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 정착자인데 해보니까 경륜이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칠선에다가 또 외교적인 경륜 등등 해가지고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정도의 경륜이 있는 인물이 드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좋은 점수로 경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떠올렸던 부잣집 도련님 등등보다는 상당히 좋은 걸 드셨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안영환 전 의원은 크다. 키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일단 국회에서 키가 제일 크신 편에 속하시죠? 뭐, 네, 비슷한데. 예. 몇 센치세요? 네, 180. 180.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수도 7선 가장 딱나 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어떤 뭐든지 이미지가 거물 이미지가 나기 때문에 그냥 크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뭐 다들 좋은 것만 쓰시네 이렇게. 최인택 의원은요? 외교 전문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스포츠 외교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외교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한미 외교 예. 하셔가지고 이제 뭐 한미협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한미 관계 뭐 강화라든지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소중한 외교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외교 자산을 이제 지금까지 쌓아오신 분께서 이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이제 뭐 시정으로 연결하실 생각인지 그런 게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고요. 외교 전문가와 사실 서울시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제 서울을 국제도시로 만드는데 네. 경륜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양면의 이제 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날의 칼. 예. 이건 바로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저런 외교 그동안의 외교력들을 네, 시정과 어떻게 연결시키실까요? 지금 그렇게 이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교라는 것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친구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네. 요즘 표현하면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간에 외국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후보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본인 스스로를? 알부자. 네. 요즘 저 단어를 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란 뜻도 있지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60초 발언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시계 보이시죠? 저게 제로가 될 때까지 60초 동안 내가 왜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는지. 자, 시작하시죠. 우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의 어른들이 잘못으로 쓰러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어서 그 희생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문제는 인구는 줄어들고 장사는 안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대등한 강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과 은평에 엔터프라이즈 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벨트, 은평, 종로,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에 그 관광 특구를 얼마 안 만들도록 남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 발언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하실래요? 특별한 평가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고요. 좋습니다. 정 후보께서 60초 발언 처음 모두에
이 세월호 유족에 대한 애도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아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휴대전화로 이렇게 포털 사이트 검색을 했더니 네. 정 후보의 아들 정몽준 아들이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또 올라 있나 하고 눌러봤더니 유족 가운데 한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0여 명이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해서 위임장을 제출을 네. 했어요. 이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뭐, 송구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많이 고발됐고요. 이번 선거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고발을 됐으니까 일단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의 경우는 지금, 아직 성인이 안 됐죠.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는 이제 재수생인데 하여간에 철없는 짓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그 아이가 이제 넷째인데 셋째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혼자 컸는데 요즘 아이들이 신문, 텔레비는 잘 안 보고 뭐 친구들끼리 뭐 인터넷은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충분한 대화하지 못했고 잘 가르치 못해서 뭐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고소에 대해서는 그냥 성실하게 조사받고 네, 그렇게 그래야겠죠. 하겠다. 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네,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앞서 제가 이제 경륜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썼는데, 이제 정몽준 후보를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의 CEO까지 하신 분은 거의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 칠선도 그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분이 없죠. 또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분도 거의 독보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타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륜을 정치적으로 묶어서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체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정몽준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치평론가를 하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좋은 말도 많습니다만은 비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를테면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정치 리더십과 관련돼서 경청하지 않는다. 경청 안 하지 한다. 않는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인재들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뭐 등등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 그릇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뭐 등등의 이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칠선 대선 역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에 걸맞는 리더십을 채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몽준 브랜드화 시키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럴까?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한마디 덧붙이면 정치권 내 어떤 큰 조직 계보의 그거 보스가 맞습니다. 되지 네. 못했다. 네, 뭐 뭐 그런 그런 정도 거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7선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 대부분 이제 무소속 의원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5대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뵀는데 저보고 그 당시에 입당하라고 여당에. 그때 사실 제가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국회의원을 했지만 정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공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내가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독립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월드컵 이치 열심히 따라다니고 저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역시 정치를 하려면 당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입당하라 했을 때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을 안 한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인데요.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뭐 비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아까 저보고 이제 외교 전문가라 했는데 뭐 외교라는 게 바깥에 나가서 친구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친구 만드는데 경청하지 않고 친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는 경청하는데 안에서는 경청하지 않을 수도 그러니 있죠. 아니가요. 바깥에서는 하고 안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에 더 많은 노력은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경청하지 합니다. 않는다는 것에선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말씀. 네, 뭐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일단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기 참 때문에 제가 경청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일 많이 듣는 게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듣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많이 메모를 해줘요. 근데 열심히 안 읽어본다고 맨날 야단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역시 이제 화두는 요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관훈 토론회에도 참석하셨었죠, 네. 오전에.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이제 본인께서 이 서울시장이 되시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대책을 서울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서울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로 그동안 안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서울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5천만 공동체, 서울은 이제 1,000만 공동체가 사는데 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를 좀 확고하게 정해야 되는데 항상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문제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후보 들어오신 다음에 오세훈 시장 때에 비해서 안전예산을 1,000억 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메트로 2호선 사고 나는 그 시점에 저희 그 당내 경선하느라고 저희 3명의 후보가 모였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전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다. 1,000억이나 깎았다. 그리고 메트로 2호선의 경우는 안전 소방 예산이 금년 예산이 겨우 13억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사고가 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 정말 서울 시민들이 모여서 저는 공감대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박 시장께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 3년간 2,500억 썼습니다. 예. 또 무상급식 하는데 또 뭐 2,000억 쓰고 그러니까 학교 교실 지금 벽에 금이 간 것도 그걸 고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뭐 무상급식도 지금은 이제 포기할 수가 없겠죠. 마을 공동체 전 이런 사업 다 안 하고서 안전에 다 투자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예산을 사업에 없애고 3년간 2,500억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없애고 예를 그걸 안전에 들면 그런 투자하겠다. 사업은 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최인택 의원 질문 있으시면. 예, 뭐 다들 이제 국지간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약간 디테일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디테일에서 이제 어떤 후보의 뭐 포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장 잘 볼 수 예.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 글로벌화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 이태원은 물론이고 지금 녹사평역, 북촌, 심지어 서촌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고 거기에 서울의 하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식당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서로 드나들 수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새로운 종류의 이제 뭐 맥주바 이런 걸 만들고 다양한 이제 뭐 음식 산업부터 해서 그 문화적인 한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잘만 활용하면 서울의 경쟁력, 잘못 활용하면 이제 서울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를 어떻게 이제 서울 시민이 보다 이제 재밌고 편안한 서울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하실 건지 서울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서울이 이제 세계적인 도시는 됐는데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제일 눈에 안 띄는 도시가 전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하고 앉아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병원 가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 제도는 성공한 제도거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성공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는 더 그 벽이 높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오는 걸 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수술 한 번 더 했다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오는 게 또 우선 말이 안 통한대요. 병원에 가면 그렇죠. 배가 살살 아프다 이런 말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병원 가는 게 제일 힘들고 비자 연장하러 가면 그렇게 구박한대요.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숙소 구하는 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살기 힘든 도시다. 외국인이 살기 힘든 도시라는 뜻은 우리들도 살기 힘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살기 좋다고 느끼도록 열심히 제가 할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박원순 현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처지는 걸로 나오고요. 특히
40대 표심이 많이 돌아섰다. 또 그런 전통적으로 여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강남에서도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 세월호 참사의 그 충격, 슬픔, 또 분노,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감 이런 걸 다 국민들이 느끼니까요. 예. 특히 그 40대 여성 어머니들의 그러한 슬픔 뭐 이런 게 이제 공감 능력이 크시니까 그렇고 이럴 때 저희가 무슨 대책이다 전략이다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저희들도 같이 그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뒤집을 자신 있으시다? 네,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제 서울이 더 안전해졌으면 뭐 이렇게 항상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일자리가 있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인가. 그런 것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투표하실 때는 그래도 생각 좀 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나씩만 더 질문하실래요? 박 박사님. 저는 그 당내 경선할 때부터 정몽준 후보님의 이제 그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 경선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쟁력 있는 그 화두를 쭉 눈여겨봤는데 경선 때에는 좀 네거티브가 상당히 김황식 전 후보 쪽에서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역풍을 맞은 겁니다. 본선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아무리 쫓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좀 네거티브가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략의 기조 자체가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요. 더더욱이 이 색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관훈 토론에도 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지언정 정몽준 후보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그게 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국가관 이런 걸 거론하시는 네, 거. 그렇습니다. 자, 답변하시죠. 그 어떤 게 네거티브고 어떤 게 후보 검증이냐 이걸 간단히 좀 구별해야 말하면, 되는데요. 네네. 그럼 한번 구별을 해보시죠. 제일 좋은 거는 정몽준 후보님께서 잘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쪽이 저는 더 좋다고 네, 봅니다. 잘하시는 거를. 그렇지만 가령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한다 할 때 네. 그래도 그 사람의 후보의 그 중요한 공직의 후보는 국가관 정도는 서로 토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가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안전하려면 국가가 전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박원순 후보의 경우에는 평택기지, 제주 뭐 해군기지 이게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석기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라는 뜻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건 이제 검증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서울방위협의회 의장입니다. 1,000만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운 나라로 생각하냐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생각하는지 북한을 자랑스럽다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는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당연히 고위공직자는 우리가 그 사람이 국가관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 박사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정부한테도 만약에 도움이 이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해서 지금 박사님은 그러면 손해보지 않을까. 네. 뭐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손해를 보고 보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 뻔히 서로, 한다? 네, 이것은 최소한의 저희들이 알아야 알겠습니다. 된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권을 더 이상 못 드릴 것 같고요. 한 30초만 마무리 지지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요. 예. 지금 우리 서울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 서울을 새롭게 하려면 저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여태까지 어렵다고 하던 일에 도전해서 성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땀과 눈물 다 서울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도 수고하셨고요. 목소리가 오늘 안 좋아서